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AGM 인스티튜트 리차드명 대표님을 모시고 재정보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차드명 대표님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요, 그 재정보조급의 평가와 대학 선택을 위한 기본 상식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재정보조가 비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어필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예. 그 이후에 몇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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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기본 상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기본 상식이냐. 너무, 너무 어렵다. 사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알지 않으면 안 될 사항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정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 온갖 헌신을 하면서 그 12년을 키워서,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네. 그런 기본 상식의 부재로 인해서 아니면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네.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 못 시킨다면 자녀도 디스커리지가 되지만 사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차라리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게 더 낫지. 네. 가서 네.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대학 선택을 잘 하려면 네. 내가 받은 재정 보조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잘 받았느냐를 먼저 판단해야죠. 네네. 예. 그 지난 시간에 첫째는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대학의 평균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판단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런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야,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만큼을 더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그렇죠. 네. 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하지만 이 네. 재정 보조를 어필하는 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면 네.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정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기회가 있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예.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는 정말 그 전문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너무 힘들다, 더 달라 이런 편지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들어옵니다. 네. 힘들다고 사정해봐야. 예. 네. 아무도 신경 안 써. 어떤 분이 뭐 5만 달러 버는데 1년에 네. 3만 5천 불짜리 롤렉스를 사면서 네. 1만 5천 불 받고 라면 먹으니까 힘들다 그러면 네. 네. 인정해 주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네. 4천 불 버는 분이 6천 불을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 인정받겠냐 네. 이거예요. 그죠? 의심을 받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만냥 이상의 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지금 시아버지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네. 대학에서는 그럼 금년 내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도움 받는데 세금 안 냈잖아요. 네. 도움 받은 액수만큼 네. 언택스도 인컴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해요. 아. 예, 오히려 그거를 인컴으로 보고 하는 인컴이 그만큼 높을 때보다 더 힘들어지죠. 네. 그때는 빌렸어요. 네. 이건 인컴이 아니고. 네. 네. 그쵸. 말 한마디 차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시로 그러면 안 돼요. 수시로 빌리기만 하는 사람으로 변명으로 그거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테크니컬 데이터나 모든 네. 게 어우러져서 답변이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시즌에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메일들이 많이 옵니다. 네. 이제 이건 어떤 거냐, 저건 어떤 거냐, 이거 해라, 여러 해라. 근데 음. 그 이메일을 무조건 자녀가 답변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네. 네. 그거를 그 묻는 내용이 뭐냐, 네. 이유가 뭐냐, 때로는 그게 저희가 뭐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수상하니까 네. 실제 이렇게 트랩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답변을 예. 하기 전에는 네. 그 물어온 이유의 출처가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알죠. 하지만 네. 그런 거를 함부로 그냥 무조건 턱 던져버렸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백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학교 측에서 물어오는 이메일들이 학생한테 바로 가나요? 그러면요. 학부모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지원자한테 가지 뭐 학부모한테 왜 와요? 예. 학부모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니 지원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실수로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부모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아빠 우리 가게 얼마야? 그러니까. 야, 물어보면 그렇게 막 건성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네. 야, 한 30만 불 샀는데 아빠가 열심히 해갖고 지금 한 80만 원 갈걸? 헐. 그럼 뭘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보조 담당관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눈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재정보조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나 그러니까 그 재정보조금의 차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학이 정한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아니 우리 학교는 Financial Need 금액, 재정보조 필요 금액에 대해서 원래 여기는 76%를 주는 학교인데 네. 왜 나는 60%를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어떤 기준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치를 학교가 공개를 하나요? 안 알려주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인이 기침을 하는데 CVS에 가서 감기약을 고르는데 사실은 결핵이야. 아이고. 그러면 네. 그 감기 기침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면 아나요? 그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모르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본인이 엑스레이가 장비가 있나? 없죠. 괜히 다루다가 방사능에 가면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물론 대학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쪽에 이제 전문적인 네.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참조가 되겠죠. 네. 스스로 이제 알기에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인 데이터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네. 대학 자체 내에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전에 어니 던킨이 그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오바마 시절에 $1 빌리언 교육 예산을 삭감을 했다든가 그러면 주정부에 직격탄이 가는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펠그랜트를 보면 펠그랜트라는 게 이제 맥시멈이 네. 학교마다 뭐 6,070불이다 네. 뭐 작년에는 뭐 1,945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서 가정 분담을 뺀 차익만 받는 건데 네. 그 말은 작년보다 한 100여 불 정도를 더 준다고 늘려놨는데 네.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분에서 $10,000 이상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나이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65%의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면 사실 $10,000에 5.65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60 몇 불의 가정 분담금을 올려놓고 실제 펠그랜트는 100불만 올려놓고 우리는 재정부지 예산을 더 늘렸다. 이런 게 바로 정치적인 거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 뭐 그쪽 분야에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죠. 그러나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정책은 좋아졌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내가 더 나아졌느냐. 네.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케어가 나왔을 때 네네. 많은 대중들이 뭐 저렴한 비용으로 뭐 70, 80불 미만에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중산층이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1년에 한 700여 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700여 불 정도 보험금을 내던 사람이 헬스케어. 네. 오바마 케어 생긴다면 1,600불을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3분의 2 정도의 중산층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보조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인컴이 낮아지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뜩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모두 다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책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을 대부분 혜택받는다고 늘린다고 그랬지만 그런 이제 세금을 좀 내던 사람이 더 내게 지금 생긴 그런 형극이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항상 그 전년도에 나갔던 지출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2학년을 올라가면서 등록할 수 있는 리텐션 레이시라고 그러죠. 네. 와 2학년에서 3학년을 또 올라갈 때 등록하는 네. 리텐션 레이시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변동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예산에서 실질은 리텐션이 예를 들어서 뭐 72%였는데 네. 그 다음 연도도 72%로 생각을 했는데 80%가 됐다. 그러면 8%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재정 예산을 더 쪼개줘야 되니까 학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낼까 나쁜 아이디어를 낼까. 당연히 나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네. 줄여야 되는데 보조금을. 네. 그리고 경기의 변동도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네. 대학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그 스쿨 인다모 펀드라고 그러죠. 네. 재정부적 기금을 관리를 하는 트러스트가 있는데 그게 스쿨 네. 인다모 펀드예요. 발전기금 같은 거. 네, 거기 트러스티가 네. 이거를 대부분을 부동산 쪽이 잘 된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다 해놨는데 네. 옛날에 버블 경제 네, 폭락했잖아요. 네, 네, 그게 네.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 갑자기 87%, 88% 주던 학교가 67%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 트러스티가 잘못해서 이 레이럴 그럴 수 리턴이 있죠. 나오는 게 네, 그럴 수 적어지고 이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네. 많이 나고 네. 가끔 가다가 김정은이가 단추 한 번 누르면 또 마켓이 네. 네. 그런 거로 인해서 네. 그 다음 연도에 재정부조 예산에 변동이 생기면 네.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뉴욕에 있는 요리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네. 한 3년 전에 네. 같은 수입인데 이 학교는 평균 40%를 줬어요, 재정보조를. 네. 예, 원래 좀 짜요. 네. 요리 학교, 예술 학교. 전문학교들은 그렇죠. 예, 좀 짭니다. 네. 그러면 가정 분담금에서 요걸 이제 그만큼 빼고 나머지에서 40% 정도를 재정보조 해줬는데 네. 그 다음 연도에 갑자기 가정 분담금이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 네. 그러면 재정부 대상 금액이 줄어들었죠. 많이 주죠. 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8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40%가 액수가 많습니까? 여기 80%가 액수가 많습니까? 이쪽 40%가 더 많죠. 많죠. 네네. 그런데 네. 학교에서는 우리는 재정부조 80% 준다고 그러고 한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이 잘 몰라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변동이나 이런 기금의 변동도 있지만 학교의 마케팅 방법이나 정책의 방향의 이 변동으로 인해서 재정 구조가 더 줄어들고 학교는 더욱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정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 재정보조금을 처음으로 제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의하는 건 이제 학교 발표와 동시에 제의를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정보조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 갖춰지면 네. 이제 이 학생을 보고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장학금 오퍼를 그냥 해오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4년 동안 8만 불 줄 테니까 GPA를 3.0 이상을 유지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탁 서제션을 해서 올 때가 있죠. 그럼 기분 되게 좋아요. 장학금이니까. 기분 좋죠. 예. 근데 나중에 재정보조 나올 때 무상보조금에서 장학금 받은 만큼 빼고 줍니다. 그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네. 전액장학금 아니면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보너스 원. 네. 예. 그런데 예. 그 장학금을 오퍼해 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정말 학생이 정말 우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재정보조에 지원한 학교들이 있는데 네. 학교들끼리 비슷비슷한 경우에 예, 여기 우리 학교에서 어드미션 줬으면 네. 합격한 경우에 얘가 여기도 넣네. 코드를 볼 수는 있으니까. 네. 재정보조 데이터는 합격할 때까지 못 봐요. 이게 네. 블라인드 정책이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이만큼을 더 줘. 퍼센트 학교끼리 알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장학금을
오퍼를 해주지 않으면 네. 이 학생이 등록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절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 학생이 나가면 그 학생보다 못한 애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직 기금을 다 쓰지 않았으니까 네. 좋은 학생이면 무조건 그렇게 오퍼를 해오는 경우가 있죠. 아, 일단 미끼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예. 학교에서 그렇게 제의를 해왔을 때 네. 이제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미끼를 던졌는데 네. 이걸 또 바로 덥석 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네. 근데 예상치 1분이에요. 음. 파이널라이즈가 안 된 겁니다. 아, 장학금 오프는 그냥 그거일 뿐이고 전체 재정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온 거는 네. 억셉트를 하면 확실히 주는 거고요. 네. 근데 재정 보조의 오퍼가 나왔을 때 네. 그 오퍼를 일단은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야,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래갖고 뭐 덥석 억셉트 할 수가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하죠. 이렇게 준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72,000 들어가는 대학에서 만약에 62,000을 받았다면 많이 받은 거잖아요. 예, 뭐 만불만 내면 되니까. 네, 네 만불만 나면 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구성 비율도 봐야죠. 72,000 중에서 80% 한 58,000 정도가 무상보조금이어야 되는데 네. 실질은 48,000불이 무상보조고 나머지가 다 융자나 이런 거로 채워져서 아. 72,000. 어떤 데는 플러스 론, 페렌 론 펀드 레지스트 그러니까 부모 론까지도 얹어서 100% 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언제든 나중에 선택 상황이거든요. 네. 뭐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돈은 없고 학생은 받아들여야 되겠고.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그래서 이 재정 보조를 제의가 왔을 때 일단은 실수하지 않는 방법 일단 의심부터 하면 실수 안 해요. 아, 네.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좋게 오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지만 네. 항상 prepare for the worst and hope for the best. 맞습니다. 네. 일단 의심해봐서 나쁠 건 없어요. 최악을 준비하고 최선을 바라는 게 네,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처음으로 제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평가를 하는 게 대학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이제 대학에서 이런 그 재정보조 필요분에 네.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선대로 하지를 않고 그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첫째는 네. 신청을 잘못했으니까 아, 데이터를 잘못 넣었는데 네. 예,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탈나죠. 예, 네. 그렇죠. 예. 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예. 좋죠. 편안한데 네. 예, 그러니까 재정보조 신청 데이터가 최적화된 리파인된 데이터를 넣지 않고 학생이 난 신청 마쳤다로 끝나는 경우들 이제 네,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중간에 팔로우업을 제대로 안 해서 학교에서는 게스트메이트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경우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합격 발표를 이제 100명이 정원인데 네. 이제 빠져나간 룰이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네네. 되게 이제 졸업률이 낮은 학교들도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다른 대학으로. 네. 징검다리 학교 같은. 네네네. 그런데 이제 버스턴에 있는 이제 아이비는 아닌 네. 그런 학교들 경우에 100명이 정원인데 빠져나가는 학교 그러니까 유실률이라고. 예, 유실률. 예, 그러니까 미리 계산해가지고. 예, 법 그렇게 뽑는 해서 거면. 예. 한 300장을 어드미션 준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많아요. 특히 주립대학들, 안정권 주립대. 오. 예, 그래서 우리가 UGA라든가 네네. 예, 안정권 주립대. 네. 안정으로 다 넣잖아요. 그럼 조지아텍 넣고, 에모리 넣고, 뭐 NYU 넣고 다 그래서 했는데 UGA는 먼저 촥 왔는데 그런 좋은 학교니까. 네. 그런데 도치통내니까 네. 다 여기 안정권으로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는군요. 예. 경쟁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예, 안정권으로 넣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합격률, 그러니까 100명이 정원이면 500장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학교를 600명을 오. 발행한다든가. 그러면 재정보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이유를 따졌으니까. 아, 예, 그래서 결국은 100명이 등록해 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기 등록을 할 때 네. 보니까 얘네들이 또 다 떨어진 거야. 아이고. 예, 그래갖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에 네. 합격률이 거의 30% 정도씩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밀레니얼 베이비가 많아져서 성적 좋은 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는 이제 힘들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성적이 낮다고 해서 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네. 네. 근데 100명 정원인데 조기 등록할 때 네. 5월 초순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학교를 선택해서 디파짓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30명이 뒷받침을 했네. 네. 그럼 이제 빅 트러블. 그렇죠. 왜냐면 이 파이어 코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클래스 사이즈에 10명 뭐 만약에 뭐 20명인데 21명이 등록해주면 이 클래스를 클로즈 시켜야 돼요. 왜냐면 소방 코드 때문에. 아. 파이어 코드, 안전 코드 때문에 잠깐 슬쩍 정원 총 입석이 없어 입석이.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이? 학생을 좀 떨고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이 되고 실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다 떨어지고 보기만 된 거야. 네. 예, 간신히. 네. 근데 학교에서는 간신히 된 애는 제일 먼저 쳐내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럴까 안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일방이면 좋은 학생을 남겨야 되니까. 그쵸.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에 마감일을 넘긴 경우 있잖아요. 네네. 우선 마감일이 있어요, 대학에. 우선 마감일을 넘겼을 때 진짜 얘 꼭 등록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안 쳐요. 하지만 아. 얘는 좀 요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감일을 넘겼네? 네. 몰랄라. 아. 그러면 네. 우리 학교에서 무상보조금을 $30,000를 나가야 되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학교권 뺄 수 있죠. 우선 마감일, 학교의 마감일 넘겼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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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거는 널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네. 예, 그래도 등록하려면 해라. 네. 몇만 달러 넣고 음. 그러면 2학년 올라갈 때 재등록해주지 않는 유실률이 있잖아요. 또. 네. 네. 그럼 거기에 얘는 포함이 돼서 그냥 묻어가는 건데 아. 재정보조를 또 덜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사업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교육기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요, 교육기관 다 좋아요. 네. 왜냐면 가르치는 기관이지만 네. 운영하는 관점은 다르다. 아, 그렇죠.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러면 그렇게 잘못됐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되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평가하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를 평가하는 예, 거예요. 평가하는 거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마다 예를 들어서 주는 재정 보조의 퍼센테이지 레이시 있는데 네. 평가에서 어필하는 과정에 우리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니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에이드. 예. 그러면 내가 파이낸셜 니드에 따른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낸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함부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네네. 입증된 데이터에 의해서 네. 아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지만 네네. 예, 무조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필을 할 때 평가하는 방법에 제일 먼저 자신의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한 건가.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잘못됐으면 잘못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됐다면 그걸 먼저 정정을 해요. 네. 정정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예. 그때 내가-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고치기 어렵다고 그건 고치기 하셨죠? 어려운데 고치려면 네. 실질적인 그 페티션과 그런 데이터를 첨부를 해서 학교에서 고쳐줘요. 아, 그것도 방법이 있긴 있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 애가 가만 들어가 보니까 네.
캐시 세이빙에 네. 4만 달러가 있다고 썼는데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고치려면 이것부터 고쳐야 들어가서 4만 달러를 갑자기 뭐 12,000으로 정정을 했다든가. 예. 이건 그 자리에서 어디 싶어요. 재정보조를 신청해서 프로세스 된 날짜에 자산 따진 건데 그걸 그렇게 따면 고의적으로 인텐셔널리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 벌금도 물 수 있고 그렇죠. 예, 오렌지복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크리미널이 되는 거예요. 인텐셔널 해서 일부러 잘 받을 목적으로 사실 문서위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는 내가 받은 게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잘못 받은 거냐, 네. 주정부 보조를 잘못 받은 거냐, 학교에서 잘못 그냥 전체적으로 잘못 받은 거냐, 네. 이걸 볼 수 있어야죠. 네. 내가 만약에 펠그랜트의 맥시멈이 6,070불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네. 가정담이 4,000불이 나왔다면 네. 2,070불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학교에서는 안 줬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무조건 이런 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네.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주셔야 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지하철 타면 네. 어머니가 쓰러져서 아버지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네. 뭐 해서 네. 동생이 배고프다고 해서 제가 빵을 훔쳤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굶어서 더 그런 것들이 사유가 안 돼요. 네. 스페셜 서컴스턴스는 사유가 됩니다. 스페셜 서컴스턴스는 이제 갑자기 부모가 직장을 잃어서 인컴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리어 이어의 수익과 자산가니까 수입으로 만약에 재정 보조를 했는데 네. 그 다음 연도에 갑자기 3만 달러가 인컴이 줄었다 그러면 네. 빨리 세금 보고를 해서 그게 해당은 안 되지만 그걸 학교에 보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조절을 해달라고 상황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해법은 사실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네. 그냥 보너스 2 영업 비밀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몇 가지 영업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고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렇죠. 그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고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평가를 해야 되고 재정 보조가 1년 처음 들어갈 때 그대로 받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수익과 자산이 똑같은데 네. 작년에 번 거나 금년에 번 거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월급도 오르지 않았고 네. 뭐 있는 자산도 똑같고 네. 근데 왜 재정 보조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분들 있죠.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재정보조라는 거는 무상보조와 유상보조가 결합된 방식으로 나가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학생의 연방정부 융자금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스태포드 론을 들 수가 있는데 네. subsidized 스태포드 론과 unsubsidized가 있으니까 subsidized가 1학년 때는 3,500, 2학년 때는 4,500 3학년서부터는 이제 5,500 네. 하는데 물론 대학원은 훨씬 더 없습니다. 네. 한 거의 9,000달러는 되니까. 그런데 unsubsidized는 2,000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5,500, 2학년 때는 6,500, 그 다음에 7,500으로 가는 건데 네. 그 안에 1,000불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무상보조를 1,000불씩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라리 롤을 하라고. 슬슬 그 유도하는 건데 네. 그거는 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권리와 혜택의 권리가 네. 재정부조 평균 퍼센트 에버리지보다 왜 못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슬쩍 오면 부모가 이제 2학년 때서부터는 뭐 등록고지서에는 그런 걸 다 빼고 얼마를 내라 그러니까 네. 신경을 안 쓰는데 자녀는 무조건 다 오케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예의주시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네. 내 자신이 디펜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무상보조금이 똑같이 받았는데 네. 예서 조지타운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70, 23% 정도 됐었어요. 네. 지금
83%. 많이 올라갔네요. 예. 그런데 우리 애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10%의 변동이면 네, 만약에 내가 무상보조금을 6만 달러를 받았다. 네, 그럼 거기에 10%는 6천 6,000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런 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필 시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번 입학했다고 그렇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은 제가 아마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네.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랬을 때 근본적인 네. 그 해결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 상당히 중요한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중요해요. 네. 시작이 잘못됐는데 마지막에 정정을 하려면 길을 잘못 두면 유턴하는 게 일단 가장 빠른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처음서부터 좋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눈이 가려 있어요. 대부분이요. 아니 뭐 이거 영어 잘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뭐 어려워.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늘하는 거.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와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나오는데 내가 요거를 이런 법이 있는데 요걸 요렇게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앞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재정 구조를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문제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는 그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면 예.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정관념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리고 사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나오네요. 사전 설계의 중요한 그렇죠. 지점이. 근데 사전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실천이에요. 네.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네.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네.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명언이네요. 문제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 지배당하면 자녀가 망가지잖아요. 네. 그 한 번에 대학을 진학하는 건 한 번의 기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 만나는 것도 한 번의 기회 아니겠어요. 인생에서는 항상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첫 번째 잘하는 게 더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 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특히 올 초순 이전까지 네.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영혼이 있고 합격한 대학의 선택사항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를 먼저 점검을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갔지만 꼭 들어간 학교가 졸업하라는 학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네. 제2 차선책을 준비를 해서 더욱더 다음은 인생을 도모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니겠냐. 네. 사실 오늘 결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재정보조 제의라는 걸 받게 되는데 학교로부터. 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뒤에 일 터지고 난 뒤에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사전 설계부터 해서 사전 설계한 내용을 잘 실천하고 이런 예방하는 것부터 우리가 꼼꼼히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망하려면 완전히 망하는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10,000가 들나왔다든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통 이렇게 한번 재정 보조 제의가 학교로부터 오면은 그게 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어필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어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측과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재정 보조 제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이끌어내게 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노하우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 예, 늘 와일드 카드를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 명 대표님이 어떤 꿀팁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지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